내일이면 다시 한번 이벤트가 종료됩니다. 내일 저녁이면 종료가 되죠. 이제는 또 시장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3인의 전략에서 그 해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두 분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학영 전문인, 주식투자연구소의 박준호 소장 두 분 함께 하십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하나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위부터 3위까지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IMF 성장률 전망 하향입니다. IMF에서 올해와 내년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4.3%, 4.5%에서 각각 4%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이 되었던 사안입니다. 4위 키워드는 삼성전자 5일째 강세입니다. 시장 대표 종목인 삼성전자가 연 5일째 상승하고 있습니다. 주가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 키워드는 그리스 구제금융 혼선입니다. 그리스의 구제금융에 혼선이 일고 있습니다. 트로이카의 그리스 지원 가능성에 대해서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얘기 먼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일찍 오르는 것도 중요한데 또 그 국내 기관들이 어제까지 연 9일 동안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그 3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워낙 눈높이가 낮아졌다가 지금은 그것보단 괜찮을 것이다. 이런 시각들이 상당히 좀 우세한 그 상황이고요. 이학영 위원님께서는 글쎄요,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시장도 사실은 안정을 찾는 게 사실인데 어느 정도 지금 저점을 쳤다고 보시는지 또 지금이라도 좀 어느 정도 편입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없으신 분, 그리고 IT 주식이 없으신 분이라면요, 삼성전자를 사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요.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가 아주 히트를 많이 쳤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패러디가 나오는데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삼성전자의 주식은요, IT로 보시면 안 되고, 그냥 나는 삼성전자다라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자주 말씀드렸다시피요,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요, 지금 IT 관련 주식은 딱 두 개가 있습니다. 관심 있는 것이. 하나가 애플 컴퓨터고요, 하나가 삼성전자죠. 애플 컴퓨터 이틀 연속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마감 가격이요. 그러면서 PR의 12.9배 정도 됩니다. 애플 컴퓨터 말씀드리는데요. 여전히, 미국에서 테크놀로지 주식이 15.9배, 16배 정도고요. S&P 기준으로 보면 14배가 좀 안 됩니다. 여전히 애플 컴퓨터가 싸다는 것이고요. 애플 컴퓨터, 다우존스 편입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왜 같이 말씀드리냐면 삼성전자는 애플 컴퓨터와 맞서 싸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업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 점입니다. 다른 IT 기업을 살 일이 아니라 삼성전자를 필요하시면 사셔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렇다고 전량 사는 거 이거 아니고요. 20% 정도 내일까지 그냥 사서 장기 보유한다라는 생각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수에 어느 정도 선도하는 것도 다 있겠지만요. 지수의 선도력은 많이 떨어졌죠. 과거에 비해서는요. 그만큼 삼성전자가 안 좋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자동차건 정유건 이런 것이 많이 커졌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삼성전자가 시장을 리드하진 않지만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이고요. 지금 삼성전자 플러스 애플 컴퓨터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드릴 수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삼성전자다. 이렇게 요약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그리스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트로이카에서 사실 유럽 증시 보면은 그리스 구제금융 지원 합의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유럽 증시 급등했고 그게 뉴욕 증시까지 갔다가 갑자기 블룸버그에서 이런 보도가 납니다. 트로이카에서 다음 달 10월 달에 그리스를 방문할 것이다. 그러니까 구제금융이 연기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상승폭을 다 잃었고 장 끝나고 나서는 아니다. 그 오보다. 트로이카에서는 다음 주에 그리스를 방문할 것이다. 이런 게 또 로이터에서 실리고. 그래서 굉장히 혼선이 있는 상황인데 박준호 소장님께서는 이런 혼선이 빚어진 이유가 뭐라고 보시고요. 또 결국은 이제 구제금융을 지원할 거로 보시는지 그 부분도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지금 혼선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혼수권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지금 그리스 구제금융에 대해서 해법에 대한 혼수권들도 많고, 구제금융을 지원하는 조건을 충족을 완전히 시켰느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결정적인 그 평가 잣대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혼선이 일어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다는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그리고 또 정치적인 이슈들 요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혼선이 지금 나오고 있고 그것이 지금 시장 불안 요인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리스 자체가 이러한 요구 조건을 지금 맞추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완벽하게 맞추었다라는 증거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제까지나 조건이 여러 가지 조건 중에서 거의 대부분을 맞췄다고 하지만 일부 조건이 또 충족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결정적인 그 지원에 대한 하나의 하자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유보적인 요인입니다. 그래서 또 이 조건 충족에 대해서는 그 트로이카, EC와 ECB 그리고 또 IMF 이 3대 감독 기관들이 의견 일치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 요구 조건들이 각자가 하는 요구 조건들이 완전하게 일치를 이룬다는 것도 또한 만만치 않은 일이고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서 과연 그것을 충족시켜서 최종 합의가 나오겠느냐라는 불확실성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10월 초가 되어야 정확한 판단이 나온다라는 것이 아마 시장의 컨센서스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아마 어느 정도의 그 현순 요인이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서는 디폴트보다는 지원을 결정하는 쪽으로 그쪽으로 무게를 싣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혼선이 많이 야기되고 있지만 일단은 뭐 디폴트보다는 구제금융 지원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중국 국경절 연휴 9일입니다. 중국 춘절 연휴도 긴데 이번 국경절 연휴 상당히 깁니다. 뭐 이번 주 다음 주 토요일부터 그 다음 주 일요일까지 무려 장장 9일이나 되는데요. 박준호 소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뭐 중국 이렇게 뭐 연휴가 길게 되면 아무래도 내수가 많이 강화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특히 이제 그 한국 주식 중에서는 중국 내수 관련주로 분류되는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한테 좀 모멘텀이 될지 그 부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지금 현재 그 중국의 내수에 가장 기대를 걸 수 있는 부분이 사실상 그 경기주로 말하면 IT 업종입니다. 그래서 이 IT 업종은 지금 계절적으로 성수기에 들어가 있고 중국의 그 지금 소득들도 많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IT가 경기에 하나의 불을 지필 수 있는 요인으로 충분히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 내수 강화가 되면은 그러한 쪽으로 가장 먼저 경기가 작용하는 것이 바로 IT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저는 충분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다른 뭐 종목들도 다른 업종, 예를 들어서 뭐 국내로 치면은 내수 업종인데요. 이런 업종들도 많은데 그 중에서도 특히 연휴 관련해서 IT 소비의 증가, IT 수요의 증가 이 부분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학영 위원께는 좀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글쎄 뭐 중국 자체적으로도 소비가 많이 늘 텐데 연휴가 길다 보니까 한국으로도 방문을 좀 많이 올 것 같습니다. 한국에 가서 저희 중국인들이 돈 좀 많이 썼으면 좋겠는데 중국인들이 한국에 왔을 때 뭐 연관되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그 종목들도 역시 좀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추석 전에 똑같은 질문을 하셨을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추석보다는 국경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9월 내내 중국의 그런 여행 사람들이 한국에 오는 이것들이 이슈가 될 거라고 얘기가 많이 드린 적이 있는데 아마 그런 것들이 좀 요즘 좀 반영된다고 좀 이해합니다. 또 중국 한 기업 하나가 오면서 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제주도에 오고 있다는데요. 그런 것도 뭐 하나의 그런 추세적인 모습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중국의 내수주는 우리나라의 수출주라는 거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한국에 여행 오는 사람들만 본다 그러면 뭐 구체적으로 보면 여행 관련 주식이 되겠죠. 하나투어, 모두투어 이런 것들이요. 아웃바운드뿐만 아니라 인바운드 쪽에서도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요. 좀 외국에서 우리나라 들어오는 사람들 상대로 여행하는 사업을 인바운드라고 하는데요. 그런 쪽에 당연히 하나투어, 모두투어 좋을 것이고요. 호텔 관련해서 좋겠죠. 근데 우리나라에 상장되는 것은 호텔신라니까 유일하게요. 호텔신라 뭐 당연히 좋을 거고요. 다만 호텔신라는 이제 면세점 매출이 뭐 절대 낮습니다. 수익은 다만 호텔신라는 유의하실 것이요. 호텔신라는 수익성이 1, 2분기에도 좋지 않았습니다. 3분기, 4분기에도 수익 자체는 뭐 전년동기 대비 그렇게 좋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판관 비율을 많이 썼기 때문에 알려지고 있는데요. 다만 매출 증가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이제 루비통 비롯한 면세점 매출이
수익성과 상관없이 매출이 많이 늘어날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실적으로 수익까지는 안 오더라도 뉴스의 모멘텀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확인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호텔 신라 그러고요. 그럼 이제 카지노가 당연히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강원랜드는 내국이니까 별로 상관없는 것이고요. 주가는 올라갈지 모르지만요. 결국은 GKL과 파라다이스인데요. 이 부분은 딱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중국 분들 혹시 이 방송 보시면 손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중국 사람들이 그 어느 나라 사람보다 베팅을 좋아합니다. 카지노를 좋아하고요. 그건 현실입니다. 미국에서도 카지노 많이 주가 올라가는 윌리조트 같은 것도 중국이 관광객이 많아서 주가 올라갔다는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건 맞는 얘기고요. 실제로 보면 일본 관광객 대비 중국의 관광객이요. 통계를 보면 베팅하는 금액이 1.8배 정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사람이 많이 들어오면 카지노계가 좋아지는 것은 논리적으로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행, 항공, 뭐 호텔, 카지노 이렇게 뭐 업종 관련된 업종들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뭐 면세점 매출이라든지 또 그 카지노 중국인들 성향 뭐 이런 관련해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내일 새벽 연준 부양책입니다. 빅 이벤트라고도 하고 메인 이벤트라고도 합니다. 연준회의가 어제부터 열리고 있는데 내일 새벽 정도면은 그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부분은 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뭐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초과 지준불이 인하 뭐 이 두 가지 정도가 지금 시장에 좀 잡히고 있습니다. 박준호 소장께서는 일단 뭐 재료는 다 거의 다 노출이 됐는데요. 이런 그 정책이 나왔을 때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나 그 지준불이 인하 했을 때 이게 결국은 좀 유동성 확대로 이어지지 않을까?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지금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는 그동안에 간접적으로 통화량을 풀었지만 대부분의 돈이 은행에 쌓여가만 있고 시중에 실질적으로 많이 흘러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직접 중앙은행이 개입해서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서 실질 시장 금리를 낮추겠다는 의도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 시장 금리가 낮추겠다. 단기 금리를 높이고 장기 금리를 떨어뜨리면 결국 시장 금리가 낮아져서 개인들이 예를 들어 장기 모기지 금리가 낮아지면은 금리 부담이 줄어들어서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것들이 되고 또 그렇게 되면은 낮아진 금리로 좀 더 주택 시장의 수요가 촉진돼서 주택 경기가 살아나고 이런 효과를 갖다가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것이 얼마나 시장에서 작용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현재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좀 부정적인 의견이 많군요. 과거 60년대도 이런 정책을 한번 해봤지만은 별 실효가 없었다라는 것을 과거 경험상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좀 더 현실적으로 작용할지 여부는 좀 아직 불확실합니다. 그렇지만 과거 경험상으로는 크게 기대를 걸지 않는 것이 좋겠고 또 이런 정책마저도 또 정치권에서 부정적으로 반대하는 이러한 그 여론들도 많고 해서 상당히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은 지금 현재 하고 있고 그러한 효과는 어쨌든 간에 노리고 있다. 그러나 지금 당장 대부분은 큰 기대를 하지 않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시장은 노력은 하지만 어느 정도 그 작용을 할지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단언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기존에 알려진 정책 뭐 나오면은 실효성은 일단은 조금 더 뭐 확신하기보다는 조금 확인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학영 의원께서는 글쎄 오늘 이제 뭐 내일 새벽에 연준회의 결과 나오고 또 저녁에 이제 그 G20 재무장관 회의 있고 이러면은 물론 이제 다음 주에도 또 이벤트는 있지만 또 이제 이벤트가 하나가 좀 넘어가는 상황인데 이제는 또 시장에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도 소장님의 의견에 100% 동의하는데요. 이벤트에 대한 큰 기대는 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일단은 갖고 있습니다. 정말 장기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주식시장 정말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주식은 물리지 않고요. 언젠간 벌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당장 오늘 사갖고 내일 오를지 모레 오를지는 제가 자신감을 갖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미국 투자가들도요, 지금 54% 정도는요, 조금 과반수 이상은요, 효과가 별로 없을 것이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에서 이제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데요. 원내 총무나 대변인이 직접 버냉키한테 서한을 냈죠. 직접적인 시장의 개입은 소용도 없으니까 하지도 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 말을 갖고 들을 사람들은 아니지만은요, 무슨 말씀드리냐면,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일, 할 수 있겠죠. 스스로 할 수 있는 일. 다만, 중앙은행뿐만 아니라 연방 정부라든가 여러 가지 주정부가 같이 해야 되는데요.
연방 정부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연방 법원, 연방 회의 상원과 하원을 각각 통과시켜야 되는 법령을 개정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게 지금 눅눅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미국의 어떤 발표가 나면서요, 뭐 희망이 여기나면서 주가 오를지 모르지만 또 하루쯤 지나면 실질적인 액션 플랜이 잘 안 나오면 그 실망감이 또 커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여전히 시장은 좀 냉정하게 좀 보셔야 된다는 생각 갖고 있고요. 다만 장기적으로 정말 싼 건 사실이기 때문에 비중 50% 정도 유지하시면서요, 시장 상황을 체크해 나가시는 것이 여전히 도움이 된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연준 부양책 결과 일단 뭐 그 시장의 눈높이는 많이 낮아져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일단 뭐 현 시점에서 이벤트 여기에 지나치게 연연하지는 않아야 되겠다. 두 분 말씀을 종합해 보면 좀 이런 결론이 도출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시장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